한국의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1%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디플레이션 우려 발언 이후 한국은행이 디플레 파이터가 된 건데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초저금리 시대를 맞게 된 한국. 이대로 가다가는 가계부채에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현주 PD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대 기준금리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1% 자체는 사상 처음입니다. 한국은행이 밝힌 기준금리는 1.75%인데요. 자료를 보시면서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9년 기준금리가 2.0%였고요. 예. 2014년 10월에 또 기준금리가 2%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역대 최저치는 2.0%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에서 더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네. 그 전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도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리를 내리게 된 걸까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수출 감소와 소비, 투자 등의 내수 부진과 물가 상승 둔화, 다각도적인 경제 상황 악화가 금리 인하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들이 그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는 2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했다고 나와 있고요. 2월 소비도 1월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5%였는데 담배값 인상분을 빼면 사실상 처음 마이너스 물가 상승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 경기 회복과 저물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비쳤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이 현실화될지는 일단은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89조 원이었는데 2014년 한 해 동안 67조 6천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한 달간 4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금리가 인상됐을 때 높아질 상환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기획재정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최경환 부총리가 한 말 중에 또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임금 인상의 필요성이죠. 노동권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오늘 민주노총이 주장을 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은 시간당 10,000원, 월 209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1인 가구 가계지출, 올해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이 이 산출의 근거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며칠 전에 최저임금을 7% 이상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에 대해 통상적인 인상률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올해도 작년 최저임금 5,210원의 7.1%, 370원이 인상됐고요. 지난 8년간 인상 평균도 5.8%였다는 겁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5,580원이니까 민주노총은 4,420원, 약 8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계의 판단이 다른 게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설정할 때는 미혼 단신 근로자의 월 평균 생계비를 참고합니다. 그런데 노동계는 이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 대다수가 가족의 생계까지 감당해야 하는 세대주라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최저임금 수준이나 그 이하의 임금을 받는 세대주의 60%가 혼자서 돈을 벌어서 가게를 유지하고 있고 가계 수는 평균 2.5명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FBI가 경찰청에 상주하면서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았다,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상주하고 있는지 확인됐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 복수의 경찰청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FBI 요원들이 경찰청에 상주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것은 노컷 뉴스인데요. 리포트 대사 피습 당일부터 FBI 요원들이 경찰청 본청 5층 회의실에 상주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정확하게 당일부터는 아니고요.
사건 발생 당일인 5일에는 경찰청에 FBI 요원 1명이 파견 형식으로 왔었고 정식으로 사무실에 상주한 것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라고 합니다.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인원은 2명이라고도 경찰이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6일 경찰청이 스스로 FBI 요원이 찾아와서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상주한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예, 그리고요. 수사 참여 요청을 한 적은 없다. 통상적인 수사 정보 공유 차원이다. 이렇게 경찰청이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이 점은 사실이었습니까? 경찰청 측은 FBI가 수사 참여를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청 측에 확인한 결과 지난 5일 수사 참여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참여를 요청을 했는데 네네. 그건 어떤 주권의 문제니까 네. 그거는 수사 참여는 안 되고 우리하고 네. 상시적으로 이렇게 정보 공유하고 네. 수사 관련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수사 관련해서 공조해서 협조도 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된 거죠. 네, 수사 참여 요청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 요청받은 것 자체를 숨긴 게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또 경찰청 관계자가 FBI 요원이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한 것을 밝혔을 때 FBI가 이런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을 반영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에 상주하는 FBI 요원이 이런 부분 수사해달라고 하면 수사하는 것은 결국 지시를 받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은 어떤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정보 공유의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느 선까지 수사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경찰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사이트 글을 수사하는 것만 FBI가 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이뤄지는 수사는 경찰청 측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FBI 직원 상주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전시작전권에 이어서 수사권도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지역구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됐군요. 안덕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자신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가 오늘 지난 19대 총선 때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허모 씨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는 선거 비용 제한액인 1억 9,700만 원보다 3천여만 원을 넘게 지출했고 선거 기획업체 대표에게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불법으로 걷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현행선거법은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실형과 함께 징역형에 속하기 때문에 안 의원이 당선 무효 처리된 겁니다. 안 의원의 지역구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강세를 보이는 인천 서구 강화을인데요. 이번 당선 무효로 4.29 재보선 지역은 4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김현주 PD 수고하셨습니다.